최근에 AI 관련주가 강세인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때 챗 GPT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챗 GPT가 뭐냐면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학습한 AI,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을 모방을 해서 이용자랑 문답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이번에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실제 인간과 상당히 비슷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저도 한번 써봤는데 깜짝 놀랐던 게 주식 관련된 노래를 하나 지어줘 하면은 진짜 노래 가사를 자기가 축축축축 지어내요. 기존에 없던 가사말을. 그리고 예를 들어 우주와 관련된 시를 한 편 써줘 하면은 진짜 그를 주제로 시를 한 편 쫙 써줘요. 그래서 원래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산업이 아니잖아요. 이슈가 아니잖아요. 워낙 예전부터 계속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과 그다음에 우리도 AI 비서로 뭐 시리, 빅스비 이런 것도 알고 있다시피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 속에 좀 녹아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인공지능 테마주가 왜 갑자기 올랐을까를 봤더니 우리가 기대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사람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올라왔다 라는 부분으로 사람들의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번에 AI 챗봇 챗 GPT 관련해서 지금 IT 업계의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개발사인 오픈 AI가 올해 매출액을 목표로 잡은 게 2억 달러인데 내년의 매출액을 목표로 잡은 게 10억 달러예요. 무려 1년 만에 5배의 매출 성장을 전망하고 있을 만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오픈 AI 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테스트를 위해서 대중에게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를 했는데 공개를 했는데 단 일주일도 안 돼서 사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 100만 명이라는 수치가 대단한 게 기존의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 1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150일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75일이 걸렸어요. 근데 이 챗 GPT는 단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PPT님도 아실 거예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알죠? 네. 일론 머스크가 2015년도 유명 벤처 투자자인 샘 올트먼이랑 같이 협업해서 설립을 했어요. 오픈 AI라는 회사, 챗 GPT라는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지금은 이 머스크가 2018년도에 회사 이사회를 떠난 상황이긴 해요. 이거를 또 누가 가져가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회사에 10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AI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2년 전에 사람들이 한 2033년에는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수준을 당장 내년이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AI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이 우리의 생각보다 10년 지금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기존에는 결과값만 딱 도출해냈었는데 얘는 그 풀이 과정 전체를 다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정말 어마무시한 프로그램이지 않을까요? 이거 숙제를 대신 해주는 느낌이잖아요. 거기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지시하면 그 프로그램 소스 코드까지 다 직접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인공지능이 이 정도라고? 라고 할 만한 획기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사람들이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 이런 기술 또 가지고 있는 기업 없어? 라는 식으로 투자에 있어서의 관심도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기존에 투자를 해놨던 마이크로소프트마저도 이 오픈 AI에 무려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조 가까이의 투자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픈 AI라는 기업의 지분을 거의 절반 가까이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최대 주주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만큼 인공지능에 있어서 영향력을 더욱더 키울 만한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이 분야의 구글이 완전히 탑급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 구글의 지위를 차지하고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빙이라는
서비스는 현재 검색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불과 3%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보다 더 늘리고 다양한 국면에서의 서비스와 함께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수익을 얻기 위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인 거죠. 근데 저번에 로봇 강의 하실 때도 AI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오,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가 로봇 강의하면서 로봇 투자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이 사이클을 이해를 하셔라 라고 하면서 AI도 얘기 드렸거든요. 로봇이 작년 기준으로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로봇 관련주에 여러분들이 좀 더 투자를 해도 되고 수익을 키워가도 좋겠다 얘기를 드렸어요. 다만 처음에는 어떠한 관련주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느냐? 당장에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이 다 적자이기 때문에 당장에 돈을 벌 수 있는 필수 핵심 부품을 만들어서 파는 구조의 기업들, SPG, SBB 테크와 같은 기업. 자, 근데 그 다음으로는 보니까 슬슬 완성형 로봇을 만든 업체들이 흑자를 내고 있더라.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지라 이제는 완성형 로봇 기업을 만드는 업체 중에 흑자가 나오는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이었고요. 이제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라. 로봇을 만들 때 있어서 AI, 인공지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기존에 지금까지 나왔던 로봇은 단순 반복 작업, 인간이 지시한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체 공부, 그 다음에 판단,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인공지능의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극도로 개발이 된 로봇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그 로봇의 성능이 이 로봇의 판매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판매한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AI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생각보다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보더라도 솔트룩스,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마인드랩, 나무기술, 비트나인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챗 GPT와 같은 챗봇을 출시할 계획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존의 AI 관련된 협력을 했던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은 바로 이 인공지능 AI 쪽에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이 될 만한 AI 대장주인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느냐? 바로 셀바스 AI입니다. 이 기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국내에서 음성 인식에 특화된 기술을 갖춘 AI 전문 기업이에요. 2009년에 상장한 국내 1호 AI 전문 기업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챗봇이랑 내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채팅을 치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실이랑 빅스비랑 대화를 하듯 우리가 음성으로 대화를 하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챗봇이랑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이러한 기술이 중요한데 이 셀바스 AI라는 기업이 바로 그 분야의 강자라는 거죠. 실제로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음성 합성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기업을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으로 보고 있느냐? 바로 지금 국내 AI 관련주들은 다 적자예요. 지금의 완성형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셀바스 AI는 국내 유일하게 흑자, 심지어 매출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국내 거의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하나의 산업이 성장을 할 때 있어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대장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흑자를 보여주는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이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셀바스 AI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면서도 기술력 역시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AI 관련주가 일회성 테마는 아닌 걸까요? 지금 현재 적자인 기업들을 잡으면 아무래도 단발 테마성으로만 끝나게 되겠죠. 왜? 지금 당장 돈을 벌지는 못하고 기대감만 있을 뿐이니까. 근데 다만 이렇게 셀바스 AI 같이 실제로 돈을 벌고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SPG와 같은 기업들처럼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AI 산업 자체가 2030년 기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0조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로 커질 전망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도
10년이나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야, 생각보다 이 성장기가 빨리 돌입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대장격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실질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뭐냐면 기존에는 이 인공지능 AI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 수많은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슈퍼컴퓨터를 통해 재빨리 처리를 해 나가야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확충할 만한 자본력과 탄탄한 기업이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AI는 글로벌 IT 대기업들 위주로만 발전해 왔었는데 이제는 판도가 바뀌었죠. 왜? 이미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가 쌓였고 그 다음에 딥러닝 기술이 발전을 한 상태에서 슈퍼컴퓨터에 대한 양산형으로 인해 가격이 싸졌습니다. 즉 진입 장벽이 낮아졌어요. 실제로 지난해 생성 AI 기업에 무려 13억 7천만 달러 투자가 몰렸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만 4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생성 AI를 연구하고 많은 투자자에서 이들 기업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진 상태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AI 산업 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또 성장기로 진입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단발적인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산업적인 성장을 보면서 집중하셔야 될 만한 대표 산업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대장주를 공부를 하면서 대장주를 보다 더 쌀 때 사서 나중에 비쌀 때 팔 수 있게끔 우직하게 가져가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기적으로 한 3월 정도까지는 AI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해줄 것이라 기대를 하는 게 또 대표적인 이유가 3월 중으로 오픈 AI GPT-4라는 신제품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챗 GPT 검색 엔진을 론칭할 계획이 또 3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즉 3월에 굵직한 AI 관련된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한 2월부터 3월 경에 최근에 올랐던 AI 관련주들이 그 전까지는 한 차례 쉬었다가 2월, 3월에 다시금 2차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또 되는 거죠. 혹시 AI 다음으로 주목해 볼 만한 다른 주식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즘 큐피디님의 질문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얻어가시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의 이슈 테마가 처음 발생을 했어요. 기존에 부각받지 않았던 기대감이 없었던 새로운 테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 관점을 입히시면 좋겠느냐? 첫 번째로는 그 이슈의 직접적인 관련주가 1순위입니다. 지금처럼 예를 들어 챗 GPT의 이슈가 떴으면 그 챗 GPT를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놈들은 누가 있어?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누가 협력을 하고 있어? 이런 직접적인 수혜주인 거죠. 두 번째는 후발 관련주, 즉 간접적인 수혜주입니다. 무슨 말이냐? 얘를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 이 기업도 개발은 하고 있대. 뭐 마이크로소프트 협력 관계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얘도 개발을 하고 있대. 나중에는 얘도 관련주로 부각받지 않겠어? 하는 기대감을 가진 종목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기대감이 아니라 찐 수혜주를 보게 돼요. 즉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야, 이 판을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다 기대감만 있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은 아닌데? 이런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해? 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산업군 내에서 돈을 벌고 있고 기술력이 탄탄하고 진짜 앞으로 대장이 될 만한 기업은 누군데? 라고 하는 기업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이제는 슬슬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셀바이스 A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해보라 얘기를 드리는 건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다음은 마지막은 뭘까? 이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을 새로운 테마, 산업인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 AI라는 산업에 대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즉 무슨 말이느냐?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지능이 인간의 수준처럼 진짜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안 좋은 부분도 더더욱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더 크게 부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챗 GPT를 처음에 개발을 시작한 일론 머스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챗 GPT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무섭게 대단하고 진짜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무서운 단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키워드로 넣어줬거든요. 그만큼 인공지능이 빠르게 개발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무서운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해킹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얼마나 무서워질까요? 인공지능 로봇이 실제로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우리네 사람들과 큰 거리낌이 없이 오히려 분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영화 뭐 터미네이터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이 해킹을 막기 위한 로봇의 인공지능에 있어서 그 기술의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이 보안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내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는데 자동차가 해킹이 돼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던가, 우리 집에 있는 로봇이 갑자기 칼을 들고 나를 찌른다거나,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 보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서 과연 이 중에 대장주는 누가 될까에 대한 생각과 끊임없는 연구,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는데 혹시 한파 관련된 주식도 있을까요? 이런 투자 관점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당장 춥기 때문에 한파 관련주를 공략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선반영하기 때문에. 자, 지금 너무 춥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 관점으로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제 날씨가 풀린다면, 따뜻해진다면, 봄이 온다면 어떠한 관련주들이 올라갈까를 미리 생각을 하고 미리 잡아야 된다.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에. 큐피디님, 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곡식이 떠올라서 뭔가 농사 관련된 게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농사 관련해서 대동이라는 기업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봄이 되면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뭐 비료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곡물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면은 그동안 추워서 못 탔던 자전거도 많이 타기 때문에 자전거를 만드는 뭐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라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봄하면 무엇보다 원래는 뭐가 강했었냐면 미세먼지. 보통 이 한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 때 북서풍이 불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너무 많이 넘어와요. 이미 슬슬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 농도 보면 짙죠. 이게 원래는 작년, 재작년에 크게 부각받지 않았어요. 왜? 미세먼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공장 가동을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중국이 리오프닝화를 하면서 공장을 막 돌리고 있고 화석연료를 막 쓰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갑자기 또 늘어나고 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슬슬 이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미세먼지 관련주 하면 뭐가 있을까요? 마스크 관련주요. 그렇죠. 원래는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가 미세먼지 관련 대장주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미세먼지가 없어도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에서 탈락. 제가 봤을 때는 필터, 공기청정기 관련주가 이제는 다시금 부각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청정기용 필터를 만드는 크린앤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서 파는 위니아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큐피디님의 질문을 토대로 해서 또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제가 작년보다도 더 많은 정보들, 더 다양한 정보들, 더 다양한 종목군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왜? 올해는 주식 투자하기 좋을 것 같은 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저와 함께 다방면으로 다양한 투자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다양한 종목군들을 공부하고 한번 또 공략해보고 수익도 내보는 한 해가 돼서 풍성한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설 연휴 준비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보다 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끔 저 역시도 정말 많이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공부 많이 하셔서 그만큼 다발로 벌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셀바스 AI 얘기해 주셨잖아요. 오늘 거의 상한가를 찍었더라고요. 혹시 이틀 전에 미리 알고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신도 아니고 미리 알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운이 좋게도 이제 순차적으로 공부하고 분석했을 때 그 결과값이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일단 너무 다행이고, 또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수익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제 벌어난 결과가 아니라 이제 또 다음 스텝이기 때문에 이제 못 잡으셨거나 아니면 이미 잡으셨는데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그거를 좀 잡게 됐고 그 방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앞으로 또 봐야 할 수익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또 상방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있던 급등이 한 차례 나온 상황이라서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그래도 이제는 좀 분할 매도를 서서히 해나갈 단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은 수익률을 키우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웬만하면 확정된 수익을 챙기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만한 시장이라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 있다면 웬만하면 챙기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간의 본성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거 사야 될 건데 이거 팔아야 됐었는데 하는 이 껄무새 특성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그럴 때일수록 더 이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지나간 버스는 급하게 그 버스를 내가 타고자 막 뛰어서 넘어지기보다는 어차피 또 다음에 또 다시 버스를 올 테니까 그 다음에 올 버스를 준비하고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최근 기준으로 AI 관련해서 챗 GPT, 챗봇 관련된 이슈가 워낙 큰 이슈 화두였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CEO가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마이크로소프트 전 제품에 챗 GPT와 같은 AI 기능을 넣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생산성 증가에 필요하다, 지식 노동에 종사하는 사무자들은 새로운 수단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는 조언까지 붙였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최선의 준비는 기술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여러분을 돕도록 하는 것이란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반대 진영인 구글 역시도 올해 이 챗 GPT의 도전장을 내밀면서 새로운 챗봇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모델 설명이 나오진 않았지만 기존 챗 GPT와 차별점으로 출처 인용 기능을 탑재해서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시중에서는 관심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요한 발언 하나 해줬어요. AI가 역대 가장 강력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해준 거죠. 제가 최근에 많은 언론들을 보니까 이 챗GPT가 이렇게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배움의 과정을 없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우리가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했을 때는 구글링을 해서 그 과정들을 보다 더 편리하게 얻었었잖아요. 근데 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조차도 필요 없게 만든다는 거죠. 번역을 원한다던가 뭐 논문을 쓴다던가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그거를 내가 뭐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하는 걸로 인해서 그냥 그대로의 답변을 다 얻게 되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챗 GPT에 역시 한계가 있는 게 지금까지는 미리 보기 버전이라고까지 얘기해 주거든요. 이 실질적인 정보와의 오류도 있고 어느 정도 편견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출처까지 확인이 어려운 수준이 현재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오픈 AI, 그 다음에 챗 GPT 이런 부분들이 큰 기대감을 시중에서 갖게 되는 건 역시나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빠른 발전 속도인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10년이나 더 빠른 속도의 발전력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AI가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상용화가 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다음 스텝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초에 출시 예정이 잡혀있는 GPT의 4.0 버전에 대한 기대치가 점차 커질 수가 있다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을 거예요. 과연 GPT의 네 번째 버전이 어느 정도 성능으로 나오느냐, 단순 사무직 일부가 대체 가능한 성능으로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이는 정말로 큰 파급력을 시장에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GPT-4 버전이 출시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기대치가 점점 커져가면서 AI 관련주의 단기 상승세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그 4.0 버전의 출시 이후로 그 기대치를 더 충족시키면서 오히려 더 그를 뛰어넘는 결과물이 나온다면은 상승 랠리가 더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는 확률적으로 많이 적고,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작년 초에 한 차례 급등했다가 쭉 빠졌었던 것처럼 AI 관련주도 올해 초에 한 차례 쫙 급등했다가 생각보다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이네 라는 것들을 파악한다면
중순부터는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옥석주들만 실질적인 실적이 나는 대장주들만 올라가는 2차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GPT-4 버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사용자의 의도까지도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입력을 허용하는 다중 모드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나오면 저부터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셀바스 AI처럼 급등할 만한 좋은 주식 또 하나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또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오늘 또 풍성한 설 연휴 되시라고 AI 관련 종합 선물 세트 또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이 종합 선물 세트의 종목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직전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꿀팁을 다시금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직접 수혜주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AI 관련주들이 한 차례 다시금 급등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이슈가 뭐였냐면 한국형 챗 GPT가 상반기에 나온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랬어요. 이걸 누가 만들길래? KT가요. KT가 오픈 AI의 초거대 인공지능 챗 GPT와 유사한 수준의 대화형 초거대 AI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에 국내에서 상용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AI 서비스의 이름은 믿음인데 이 믿음의 경우 파라미터 수, 즉 이 성능 자체가 챗 GPT와 비슷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어 데이터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국내 사용자들에게 보다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챗 GPT보다는 당장의 KT가 만드는 믿음에 좀 더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 관련주들이 한 차례 급등을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KT가 향후에 이 믿음을 KT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서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KT는 기존의 통신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과 경쟁하는 본격적인 플랫폼 데이터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직접 수혜주가 오늘 급등했던 이름 앞에 KT가 붙는 기업들이 급등을 했다면 그 다음 간접 수혜주는 누가 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관점에서는 국내의 KT 외에 다른 대기업들이 추가적으로 AI에 투자해 놓은 기업은 없을까? 그리고 대기업들이 AI 관련해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뭐가 좀 더 핵심 부가가치가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KT와 경쟁 구도를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SK텔레콤 있죠. 이 SK텔레콤이 투자를 해놓은 AI 관련주가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고 오늘도 추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아무래도 시세가 웬만큼 좀 분출한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급등주 추격에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 어떤 게 있냐? 카카오가 투자한 바이브 컴퍼니, 그 다음에 네이버가 투자한 알체라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올라가줄 수가 있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KT가 AI 관련된 모멘텀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모멘텀이 뭐였냐면 리벨리온이라는 회사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언어 처리에 특화된 AI 반도체를 국내 처음으로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에서 5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된 이 반도체는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있는 사피온 제품, 그 다음에 네이버가 투자한 피리오사 A 제품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교적 더 성능이 우수하고 전력 소모 자체도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의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AI 이런 기술보다도 더 앞서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이에 따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아하, 결국 핵심 기술력은 AI 반도체에서 나왔구나. 그러면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관련돼서 핵심적으로 이 기업 짱이다 라고 할 만한 기업은 마땅치가 않아요. 그나마 볼 만한 게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은 퓨리오사 A와 같은 기업인데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 기업의 대표님과 한번 인터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어떤 기업들을 그러면 좀 더 공부해 볼 수 있겠느냐? 일단 링크제네시스, 그다음 넥스트칩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매출이 나거나 그런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참고 정도만 해두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셀바스 AI 후속으로 여러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만한 기업은 바로 위세 아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일단 국내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AI 개발 플랫폼을 출시해서 실적 급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또 대단한 게 동종업계 중에 11년 이상 연속으로 흑자를 낸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수빈쌤, 근데 셀바스 AI가 국내 유일한 흑자 기업이라고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셀바스 AI는 AI 전문 기업 중에서라는 카테고리를 달면은 그렇게 부합하겠고요. 이 오늘 얘기해드릴 위세 아이텍이라는 기업은 원래는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에요.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빅데이터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AI 전문 기업이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신사업 부분으로 이제 AI 부분을 크게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슬슬 빅데이터에서 AI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챙겨가면서 흑자에 대한 모멘텀까지 얻게 되는 좋은 기업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기업은 현재 AI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IT 기술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술적인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 기업인데 오죽하면 최근에 기술 혁신 분야에서 기업 대상 7년 연속 상까지 받을 정도로 국가에서도 이 기업의 기술적인 혁신의 부분에 있어서 인정할 만한 기업이라고 딱지를 받은 거죠.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뜯어보시면 매년 탄탄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성 역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니까 여러분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잘 관찰하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AI 다음으로 보안주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오, 우리 큐피디님 메모 잘 하셨네. AI 챗봇, 이 챗 GPT가 악성 코드 작성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점차 이 AI 시스템 소프트웨어 단계가 고도화가 돼서 정말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판단해서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꼭 인간을 또 위협하게 되는 또 리스크도 커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 산업을 AI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가 필연적으로 같이 봐야 할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만들어 놓은 챗 GPT를 가지고 악성 코드, 즉 해킹하는 데 쓰려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참 안 좋은 마음을 먹으려면 뭘 어떻게 해서든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해킹을 막고자 하는 보안에 대한 솔루션도 다시금 점차 부각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봄직한 기업은 일단 첫 번째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근간을 둔 딥러닝 관련 기술 및 응용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정부 사업에 대한 수주 이력까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보안 플러스 AI에 대한 모멘텀을 고루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관련주는 아니지만 이 자회사인 AI 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작년 가을 미국의 IT 전문지인 데이터메이션에서 주목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회사 탑 20위에 선정될 정도로 모멘텀을 갖춘 그 모회사 한국전자 인증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심지어 스마트폰용 AI 로봇인 타이키를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AI와 로봇까지도 같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고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챗 GPT 관련돼서 AI에 대한 모멘텀을 키우긴 했지만 작년에는 어떤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냐면 바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서 게임 관련된 모멘텀을 키웠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미국과 유럽 등의 경쟁 당국이 제동을 걸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있어서 계속 이 인수의 움직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한 발언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 거래는 경쟁을 증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경쟁에 더 초점을 맞춰주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없어지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약 82조 원에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수가 된다면 텐센트, 소니에 이어서 전 세계 매출 3위의 게임 기업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게임 사업의 성장도 가속화가 걸릴 테지만 중요한 건 또 뭐냐, 메타버스를 향한 초석이 될 것 또한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슬슬 다시금 이 게임 관련주에 대해서도 더더욱이 주목과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핫해요? 바로 중국의
텐센트 등의 판호를 발급해주는 이슈가 또 핫하죠. 국내 게임에 대한 판호 역시 최근에 많은 게임에 발급을 해주면서 야, 이제는 게임 산업이 중국으로도 뻗어나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키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기대감 역시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게임주는 블리자드의 인수, 그 다음에 중국의 판호,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메타버스 웹3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원동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YGM 게임즈. 이 기업은 VR 게임 오버턴을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통해 글로벌 출시한 기업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혜로 엮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무기술. 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상화 파트너사로서 삼성전자의 공식 납품 업체 및 협력사로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노뎁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 메타버스 기술을 평가되는 홀로렌즈의 협력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직접적인 관련 수혜주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업들은 지금 당장의 공략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실질적으로 인수를 한다면 그때 단기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니까 그 이슈에 따른 즉각적인 단타성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얘기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쉽게도 오순이가 같이 촬영을 하다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다시 그림으로 대체했습니다. 나중에도 기회가 된다면 오순이와 함께 또 촬영하는 시간 또 마련해 볼 테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설 연휴입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정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족한 명절로서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번 명절 주간을 활용해서 잠시 태국에 여행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울 텐데요. 그 기간 저 못 보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제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더 다양하게 하고 다시금 달릴 수 있을 체력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다녀올 테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저는 그 다음 주부터 다시금 이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PI 발표에서는 시장이 예상치와 부합했다라고 해서 물가가 이제 크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확인했다. 좋은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나왔을 때 7.1%에서 6.5%로 시장의 예상치하고 부합했고요. 근원소비자 물가지수도 6%에서 시장 예상치인 5.7%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고물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번 CPI 발표 때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자, 여기 2022년 12월의 물가 지표입니다. 요 앞에선 6월부터 6, 7, 8, 9, 10, 11, 12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눈에 띄게 하락한 부분이 있어요. 마이너스 4.5, 9.4, 9.4.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가솔린 가격, 즉 유가와 관련된 수치입니다. 에너지 가격이죠. 자, 그 밑에 조금 큰 폭으로 또 빠져 있는 게 마이너스 2.5가 자동차 가격입니다. 중고차 가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CPI에서 7.1%에서 6.5%로 다운되는 수치에는 가장 큰 영향이 바로 이 에너지 가격하고 중고차 가격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 외에 나머지 유틸리티부터 서비스와 관련된 수치들은 오히려 계속 더 증가를 했다, 플러스가 나왔다, 상당히 높은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즉 에너지 가격이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하지 않는다거나 다시 소폭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 6.5%라는 인플레이션 CPI 수치에서 다시 이제 큰 폭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오른 게 유틸리티 서비스 이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쉽게 하락하기 어려운 수치란 말이죠. 기사를 한번 볼게요. 지금 미국 월가 투자자들은요, 기존의 헤드라인 CPI가 아니라 이제 초근원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근원 물가가 아니라 거기에서 주거비까지 뺀 거죠. 초근원 물가를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은 어느 정도 꺾였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물가를 가장 하락하지 않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 임금과 관련된 비용이고 그 임금에서 비롯된 서비스 비용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시모나 모쿠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PI가 큰 폭으로 내려간 것은 에너지 가격 하락 때문이라며 휘발유 가격 하락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다음 물가 지표부터는 휘발유 가격 하락에 도움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서비스 물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보시죠. 음식과 자동차 정비 등의 많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인상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자, 그래서 12월 CPI는 물가 상승세가 완전히 해결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여전히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리고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 자,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제 인플레가 완벽히 꺾였고 고물가는 이제 금방 끝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강경한 금리 인상 정책도 이제는 좀 수그러들 것이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골드락스에 대한 희망과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 이번 CPI에서 발표는 사실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임금과 서비스는 오히려 더 올랐고 전년도 대비, 전월 대비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이 에너지, 휘발유 가격, 중고차 가격이었는데 이 유가와 관련된 지표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작년 12월인데요. 이때가 80불을 찍고 크게 내려와 줄 때입니다. 그래서 70불대 아래로 이제 내려가냐 하는 이 수치인데요. 최근에 이 WTI를 보면은 다시금 80불대를 터치를 하고 있고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80불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월가에서도 지금의 이 WTI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올랐고 80불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CPI에서는 휘발유 가격, 유가의 하락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는요. 이 CPI 물가가 생각보다 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1월 31일부터 2월 1일에 있을 FOMC 회의 이후에 아마 내용이 나올 건데요. 그래서 연준도 이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내용을 아마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과연 연준이 이 상황에서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고려해서 빅 스텝을 밟을 것이냐가 시장의 예상치와 변수가 되겠죠. 만약에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올 CPI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시장에 충격을 주고 그게 3월에 있을 FOMC 때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을 밟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다시 표명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창용 총재도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베이비 스텝을 밟았죠. 0.25%의 금리 인상을 했고 사상 처음으로 7번 연속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을 했기 때문에 뭐 예상치하고 똑같이 부합했다라고 해서 아직 크게 뭐 우려를 하는 수준은 아닌데요.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서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자, 한 코멘트가 있는데요. 격차 커지면 금융 안정을 고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스톱을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시장이 크게 무너지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데 우리가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없다라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스톱도 어려운데 내리는 건 더 어렵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리 결정을 국내를 먼저 생각하느냐 혹은 외국계 자본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걱정하느냐 이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국내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아예 반대로 가는 것은 혹은 미국의 움직임보다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은 외국계 자본의 이탈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멘트가 있어요. 이 총재는 향후 한미 금리 역전폭이 확대될 경우에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연준이 만약에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을 밟으면 1.5%의 금리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엔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금융 안정은요.
외국계 자본이 크게 이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금리차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걱정하는 거죠. 이 금융 안정에 유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시그널을 얘기해 준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 조치로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혹은 이 다음 금리 인상에서 빅스텝 이상을 밟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시그널을 준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미국의 빅스텝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을 이번에 멘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은도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말간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와 300억 불 투자에 대한 MOU를 맺었는데, 이 MOU라는 것이 사실 실질적인 어떤 계약은 아니죠. 구두상으로 이제 우리가 좀 협약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의 계약 체결이라서 실질적인 계약까지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 우리나라 증시에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이것이 당장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걸쳐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지금 당장 한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이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전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역회된 숄더의 모습을 그리고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좀 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라고 해도 지금 여력이 크진 않습니다. 밴드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슬슬 여러분들은 시장이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가 오는 것을 좀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코스피의 어떤 차트적인 부분으로는 방향을 전환한 것은 맞습니다만, 아직 이것이 대세적인 엄청난 상승을 만든다라고까지 보기에는 많이 일러요. 어쨌든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왔고, 이것이 다시금 내려갈 수 있는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자,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서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지면 게임주가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고 했었고, 키즈 시장에서 압도적 1위였던 SAMG 엔터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개발 약속을 했다라고 했던 CBDC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찍은 이후로 약 한 25%에서 30% 사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자, 웹젠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30%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네오위즈 역시 최근에 조금 상승이 나왔고요. 자, 데브시스터즈 역시 거의 30%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CBDC 관련주 누리플렉스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25% 이상의 상승을 유지한 상태, 그리고 코나아이도 15%의 상승이 한번 크게 터졌다가 아직도 여전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도 한네트, 드림시큐리티, 자, 로지시스, KCT, KCS, K사인 모두가 큰 폭의 상승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현금을 계속 보유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영광에 집착을 해서 과거의 업종들을 막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했던 것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던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훨씬 더 현명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들을 가지고 이렇게 올해부터 이제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되는 업종들을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르고 있는 애들을 지금 잘못 투자했다가는 뒤로 거꾸로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하락했던 애들은 추가적인 하락폭이 크지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상승했을 때는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시장의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업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업종들은요 서로 순환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많이 하락해 있던 종목들을 찾아서 우리가 보유했던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요. 자, 제가 지금처럼 또 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하락할 수 있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투자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현금화를 또 시키고 수익을 봤던 부분들도 일부 현금 익절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FOMC 회의 때 베이비 스텝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라인까지는 괜찮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CPI 발표가 나왔을 때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FOMC 이후에 현금화를 하는 전략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번 FOMC 회의 때 빅스텝을 할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은 FOMC 회의 전에 현금화를 시키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한번 눌리는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당연히 2300 라인 정도까지 하락하는지를 보고 이 300 전으로 해서 다시금 또 좋아 보이는 기존에 제가 언급했던 업종들 상승 여력이 높은 애들을 또 눌리는 자리에서 차근차근 또 모아가는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시장에는 정말 투자할 게 많아요. 이번 주말에서 얘기했던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어떤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제 성사가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 산업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됐든 우리가 투자할 분야는 정말 다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1번이지 우리가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해서 혹은 좀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에 연연을 해서 우리가 절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남는 게 1번이고요. 살아남아야 시장에서 다시금 기회를 노리고 지금처럼 바닥에 있던 좋은 업종들을 잡아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찾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나의 시야가 시장을 보는 눈이 더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과 기회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대응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